우리는 모두가 1인 방송국 소속, 방송인이 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UCC 영상의 열풍, 1인 라이브 스트림 방송 등을 시작으로 불과 몇 년 전 여행 영상, 브이로그 영상 등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너도 나도 유튜브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로 인해 대중들의 카메라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전문가를 위한 고스펙 카메라만 만들던 회사들도 점점 1인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접근성이 비교적 쉬워진 카메라들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취미로 카메라를 배우기 시작했고 사진 촬영과 영상 제작이 더 이상 프로페셔널만의 필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티스트 웨인입니다. 영상 제목이 너무 어그로같이 보이기는 하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하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해요. 많은 분들이 사실 영상 제작을 시작을 하시고 싶어 하시면서 카메라 구입을 먼저 고민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기도 해요. 이게 사실 스키를 타러 가는데 스키가 없으면 안 되니까요. 영상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카메라가 없으면 할 수가 없겠죠. 이게 2016년도, 2017년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퀄리티의 영상을 뽑아내기 위해서요, 카메라가 필수이기는 했어요. 이게 카메라가 아니면 고퀄리티 영상을 딱히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요. 그런데 이게 시대가 변하면서, 근데 그 시대가 변하는 게 10년, 15년의 얘기가 아니라요, 불과 그런 보급형 카메라 시장이 유행을 타기 시작한 기점으로부터 4, 5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스마트폰 카메라 스펙이 미친듯이 발전을 하면서 스마트폰 카메라로도 고퀄리티 영상을 뽑아낼 수 있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뭐 아이폰 11 프로, 갤럭시 S20, V30, V40 뭐 등등등, 이게 각 회사마다 그리고 각 모델마다의 미묘한 스펙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제가 봤을 때 이걸,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카메라 스펙들을 전부 다 놓고 보면은요, 어떤 브랜드를 막론하고 정말 스펙이 엄청나거든요.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몇몇 영상 제작자 유튜버 분들도 본인 채널에 스마트폰만으로 찍은 영상을 멋있게 편집을 해서 올린 영상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영상들을 봤을 때요, 스마트폰으로 찍었다 하더라도 퀄리티가 전혀 떨어지지 않아요. 몇백만원짜리 카메라로 만든 영상보다요, 오히려 더 뛰어나면 뛰어났지 절대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0년 현재 영상 제작을 취미로 시작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요, 카메라에 대한 기초적인 공부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먼저 시작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사실 지금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도 막 서너 개씩 달려있지 않나요? 뭐 광각 렌즈, 초광각 렌즈, 표준 렌즈, 망원 렌즈, 거기다가 뭐 소프트웨어 식으로 할 수 있는 심도 표현까지도 되니까요. 그 심도 표현이라는 게 실제 렌즈 교환식 카메라에서는 엄청나게 밝은 렌즈를 써야지 그런 드라마틱한 심도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광학적인 기술로 표현이 가능한 건데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으로 그거를 기술적으로 표현이 가능해진 거죠. 제 기준에요, 이 상세한 스펙을 따지기 전에 이 정도 수준이면은 정말 영상 제작 면에서는 못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렌즈 교환식 카메라가 이제는 무의미한 것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의 발전으로 카메라 성능을 조금은 따라잡을 수 있어도, 카메라는 디지털 기술만이 아닌 광학 기술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기술이기 때문에 광학 기술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 따라잡으려면 아주 오래 걸릴 거예요. 아니면 어쩌면 오히려 못 따라잡을 수도 있어요. 이게 렌즈의 역사를 보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성능도 좋아지고 선예도도 더 좋아지고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좀 완성도가 높아진다거나 그런 건 있지만요, 근본적으로 크기는 줄지 않는 것 같아요. 100년째요.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태까지 유행했던 보급형 미러리스 혹은 DSLR 카메라 시장이요, 엄청나게 축소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감히 예상을 해요. 이 이유는요,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스마트폰 카메라에 대한 스펙이 이미 보급형 미러리스 카메라 스펙을 뛰어넘은 지 좀 됐어요. 물론 소프트웨어적인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요. 그래서 점점 시장이 축소될 것 같은데 아예 접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미래 예언가도 아니고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아예 접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러리스 카메라와 DSLR 시장의 수요는요, 대부분 프로페셔널 집단이 주를 이루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렌즈 교환식 카메라나 카메라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좀 진지하게 취미로서 발전을 시키고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아니라면요, 취미로 영상을 만들고 싶고 취미로 예쁜 사진을 찍고 싶으신 분들이시라면 보급형 카메라를 뭐 50만원, 100만원 주고 구입을 하는 것보다요, 지금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어 보시고 영상도 많이 찍어 보시고 편집도 좀 그걸로 해보시는 걸 저는 권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고요, 제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시청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이 다르시다면 언제나 댓글 환영이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 해석을 하면요, 스마트폰 카메라가 미러리스 카메라나 DSLR보다 좀 더 우월하냐, 훨씬 더 좋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거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가 여태까지 말씀을 드린 내용은요, 어디까지나 레귤러 컨슈머, 취미 컨슈머 분들을 위한 영상이고요, 카메라를 아직 구입하시지 않은 혹은 카메라에 대해서 아직 지식의 양이 좀 적으신 분들을 위한 정보였고요. 이게 단순히 팩트만 말씀을 드리자면 뭐 센서 크기, 광학 기술에서부터가 이미 근본적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미 이해하시고 계신 분들은 이미 프로페셔널이실 거예요. 아마 실력적으로. 실제로 생업이 그게 아니시더라도 실력 자체는 이미 프로와 근접한 단계이신 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오늘 다루는 이 내용은 그런 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이미 본인이 필요한 카메라가 뭔지 잘 알고 계실 테고요,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를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2020년에 많이 쓰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스펙을 들고 왔어요. 제가 일부러 추려서 가지고 왔는데, 왜냐하면은 카메라 스펙을 전부 다 늘어뜨려 놔도요, 레귤러 컨슈머 분들은 이거를 생각하면서 스마트폰을 구입하시지 않으세요. 사진 찍는 걸 좋아하시는 그냥 레귤러 컨슈머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는 스펙만 추려서 가지고 왔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2개의 스펙과 저희 영상 제작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카메라 2개의 스펙을 가지고 왔어요. 자, 먼저 아이폰 11 프로의 스펙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3개죠. 일단 울트라 와이드, 와이드 망원 렌즈. 울트라 와이드 같은 경우는 f2.4 조리개, 그리고 120도 시야각. 와이드 렌즈는 f1.8 조리개, 망원 렌즈 같은 경우는 f2.0 조리개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네요. 그리고 2배 광학 줌인, 2배 광학 줌 아웃, 최대 10배 디지털 줌까지 지원을 하고요, 보케 효과 및 심도 제어 기능을 지원하는 인물사진 모드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듀얼 광학 이미지 흔들림 보정, 즉 OIS,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떨방 기능이 와이드 렌즈 그리고 망원 카메라에 둘 다 지원이 되고요, 고속 연사 모드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갤럭시 S20 울트라라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스펙이에요.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됐었죠. 많이 유명해지기도 한 핸드폰이고요. 자, 메인 카메라 1200만 화소의 f2.2 조리개를 가진 카메라가 있고요, 1억 800만 화소 f1.8 PDAF OIS 카메라가 있고요, 4800만 화소 f3.5 PDAF OIS 카메라가 부착이 되어 있어요. 1억 800만 화소, 이거는 진짜 미친 것 같아요. 그리고 AI 기반 디지털 100배 줌까지 지원을 한다고 해요. 저는 뭐 실제로 이 핸드폰을 만져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광고를 보니 엄청나게 줌을 때려도 화질이 깨지지 않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픽셀 비닝 기술이라 그래서 이것도 지원을 하는데, 픽셀 비닝 기술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냐면요, 이 1억 800만 개의 픽셀 혹은 뭐 2400만 개의 픽셀이 이렇게 있으면 이 픽셀 하나하나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픽셀 뭐 4개 이렇게 합쳐서 그거를 한 픽셀로서 의 기능을 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게 되면은 뭐가 좋냐, 저조도 성능이 올라가요.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이거는 카메라에 대한 공부고 좀 더 심도 있는 공부이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기술이에요. 그리고 동영상 녹화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S20 울트라가 8K 24프레임까지 지원을 하고요, 슬로우 모션 같은 경우는 HD에서 960프레임, FHD에선 240프레임 per 세컨드까지 지원을 합니다. 진짜 이거 뭐 이걸 안 되는 게 어딨어. 나 이거 다 될 것 같은데. 나머지 2개의 카메라는요, 저희 같은 영상 제작자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카메라예요. 첫 번째는 A6400, 소니 A6400 카메라 스펙이고요, 첫 번째로 손떨방 없어요. 연사속도는 최대 1초에 11장 사진 찍힐 수 있고요, 화소는 2400만 화소예요. S20 울트라보다 더 적은 거죠. 동영상 화소수 같은 경우는 4K 3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고요, FHD 120프레임 per 세컨드까지 지원을 합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도 1020mAh의 배터리고요.
가격은 우리가 흔히 핸드폰을 살 때 쓰는 금액이죠. 80만원에서 100만원대의 가격대가 이 카메라의 가격입니다. 바디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들고 온 카메라는요, 7월 30일날 공개가 된 아주 따끈따끈한 영상 제작자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든 카메라, 바로 A7S3라는 카메라예요. 이 카메라의 가격대가요, US 달러로 3,500불, 캐네디언 달러로 4,800달러의 가격인 카메라예요. 한국 돈으로 한 500만원대 되나요? 그것도 바디만요, 렌즈 빼고요. 자, 이 카메라의 화소는요 1210만 화소예요. 아이폰 11 프로하고 똑같아요. 1210만 화소. 그리고 동영상도요, 갤럭시 S20가 8K까지 지원이 되는데 얘는 4K까지밖에 안 됩니다. 4K 120fps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FHD 같은 경우는 SNQ 모델로 240fps까지 지원을 하는 카메라입니다. 물론 FHD 120fps까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사진 촬영도 초당 10장의 사진이 찍혀요. 좀 전에 말씀드린 A6400의 카메라보다도 한 장이 적은 수치죠. 배터리 같은 경우도 2280mAh의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고요. 요즘에 나온 핸드폰 다 3000 넘어가나요? 2500 넘어가나요? 배터리가? 뭐 이 정도까지 할게요. 지금 제가 이 스펙을 읽어드리면서 사실 레귤러 컨슈머 분들이 카메라를 보실 때 보는 스펙이 유효 화소수가 아마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원하시는 게 크신 분들은 동영상 프레임 레이트까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들고 왔고요. 제가 이 4개의 카메라 스펙을 읽어드리면서 왜 500만원짜리 카메라 화소가 아이폰하고 똑같아? 라는 생각이 드시고, 그러면 500만원짜리 왜 쓰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강력하게 핸드폰 카메라를 쓰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4가지 예를 들면서 어떤 분들은 이거는 적절한 예가 아니지, 어떻게 A7S3하고 아이폰하고 비교를 하니? 라고 생각이 드시면요, 여러분들이 이미 전문가세요. 이 영상은 본인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영상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미 본인한테 필요한 카메라가 뭔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이 영상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조차도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아이폰 11 대신에 A7S3를 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요약을 해보자면요, 핸드폰 카메라의 스펙이요, 이미 보급형 카메라의 스펙을 뛰어넘은 지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가격 대비 결과물에서의 차이가 크게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기술의 발전과 카메라 회사 기술의 발전을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요,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보급형 카메라의 시장은 축소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렌즈 교환식 카메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공부하고 취미 삼고 싶으신 분들이 아니시라면 구매를 하지 마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인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좀 더 효율성 있게 영상 제작과 사진 생활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장기적인 투자 면에서도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조금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티스트 웨인이었습니다. 끝!